안녕하세요. 건강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쥐나는 다리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시다가 혹은 주무시다가 아니면 수영을 하시거나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잘못 스트레칭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셨을 때 빠르게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다리를 제껴주는 방법이에요.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쥐 났어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혹은 발을 펴시고도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종아리 스트레칭이 아니고요. 쥐난 다리를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쥐가 났다는 건 우리 여기 뒷종아리가 짧아져서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뒷종아리를 늘려주는 방법은 발가락을 당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발가락이 먼저 움직이면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쥐가 훨씬 더 늦게 풀립니다. 발가락이 아니고 뒤꿈치를 밀어서 이게 아니라 요렇게 되도록 발목을 당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있잖아요. 발꼬락이 아니고 발바닥을 당겨 주실 때만 뒷종아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리를 쭉 펴고 요렇게 다시려면 허리가 굉장히 잘 유연하게 구부러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요렇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스트레칭에서 풀어주고 싶은 한 개 근육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뒷종아리에는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관통하고 있는 비복근. 두 번째,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가자미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복근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무릎을 펴고 발목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쥐 났을 때 당황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무릎을 펴시고 발목을 여기 중족골을 빼고 이렇게 중족골이 밀리면서 발가락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감싸고 당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으신 상태에서 수건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수건을 다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발꼬락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발바닥에 두시고 쭉 하고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엄지발가락만 당겨서 이렇게 되시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엄지발가락만 당기시는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발 전체를 다 해서 우리의 발목이 움직여지도록 당겨주실 때 우리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용하셔서 쭉 하고 다리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만 올라오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발목 전체가 움직이도록 발목의 주름을 확인하시면서 쭉 하고 당겨주세요. 쥐가 풀린다면 스르륵 하고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다 풀리지 않으셨을 때는 발목을 내려주면 다시 쥐가 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당겨주셔도 좋습니다. 나야 주변에 아무런 도구가 없다 하실 때는요. 발목에 힘을 주고 당겨주셔도 좋아요. 발목을 들으려고 할 때 힘이 드시는 분들은 벽면을 이용해서 벽에 기대셔서 엉덩이까지 다 붙이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밀어줍니다. 몸이 뒤로 밀리지 않고 정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뒤꿈치를 밀어서 발목을 올리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쭉 올려서 뒷종아리를 해결해 주세요. 뒷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평상시 쥐가 잘 나는 다리라면요. 평상시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일단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흔히 이용하는 폼롤러인데요. 폼롤러를 두시고 다리를 우리 종아리의 뚱뚱한 부분을 두시고 앞뒤로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두시고 다리를
벌리고 모으기 활동을 하면서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줍니다. 자,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싶다면 살짝 들어서 엉덩이를 들어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폼롤러가 아래 방향으로 갈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내가 근육이 뚱뚱한 부분과 우리 근육과 건이 만나는 부위를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볼록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는 근육, 그 밑에는 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볼록한 부분이 작다면 근육이 수축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래 방향으로 풀어주는 방법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단단한 무릎이 있죠. 이 무릎에 나의 종아리를 가져다가 지그시 놓아주세요. 종아리가 닿자마자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다리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쓱 누르고 쓱. 우리의 가장 커다란 근육, 비복근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한번 누르고 긁어주세요. 또 반대쪽도 누르고 긁어줍니다. 이때 시원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아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시원하신 분들은 그대로 누르고 쓱 긁어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누르는 느낌을 살살 해주셔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주셔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우리 무릎 아래에 바로 종아리 부분을 쓱 눌러주시고 긁어줍니다. 안쪽도 눌러서 긁어주시고 바깥쪽도 눌러서 긁어줍니다. 종아리를 놓아보시면 조금 더 불편한 쪽, 조금 더 아픈 쪽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를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 내려가다가 아픈 데가 있다. 그러면 잠시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머물러 주시는 동안 방향은 무릎을 위 방향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육이 뭉친 부분이 풀린다면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스르륵 올려주세요. 아픈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주시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풀렸다면 아래 방향으로, 무릎은 위 방향으로 스르륵 긁어줍니다. 위에서 누워서 하시게 되면 중력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다리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펼쳐주시고 이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뒷종아리를 밀어서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무릎이 벌어지거나 안짱다리 되지 않으시게 무릎은 정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뒤꿈치를 밀어서 10초씩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힘 빼실 때 너무 아래로 다리를 내리시면요. 종아리가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만 빼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쭉 뒤꿈치를 밀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편안한 수면 취하시고 주무시는 동안 쥐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갑자기 쥐가 났다면 멈추셔서 뒤꿈치를 땅에 대시고 무릎을 쭉 펴신 상태에서 발목을 올려줍니다. 다행히 수영장
벽에 가까우시다면 벽에 기대서 뒤꿈치를 밀며 뒷종아리를 늘려주시고 발목이 올라가도록 활동해 주세요. 너무 힘이 드신 상태에서는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좋습니다. 수영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운동하시기 전에 간단한 어깨나 허리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발목이 스트레칭이 잘 돼 있어야 우리가 수영 발차기에서 쥐가 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무시다가 쥐가 나시는 분들은 다리가 아래로 자꾸 처져서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다리가 처지지 않도록 주무시기 전에 발목을 이렇게 올려주신다면 쥐나는 다리도 해결하시고 올챙이 다리가 아닌 매끈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 보아요. 이렇게